안녕하십니까. 삐딱토크 시즌6 대성동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재학 청주시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승찬 청주시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초대 손님 박승찬 의원님부터 인사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어제 텔레비전에 보니까 막 날아다니시던데 공중부양. 와, 네. 저분이 왜 이렇게 날아다니나 했더니 살이 많이 빠졌나요? 친해졌습니다. 네. 지난번에 테이 방송 출연하고 나서 18kg 가까이 감량했어요. 그럼 그때가 한 2달 됐나요? 네, 한 5월달 여야의 상징으로 키워주셔갖고 네. 테이님이 오. 한번 아니, 출연하고. 근데 예. 그 텔레비전 저희 나와서 네. 무슨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까? 18kg이나 빠졌어요? 아니 진짜 영향이 있었어요. 뭐. 그 테이 방송을 제가 다시 봤는데 네. 안 되겠더라고요. 아. 다시 마음 먹고 독하게 마음 먹고 체중 감량했습니다. 18kg 뺀 게 지금 상황이고. 네네네. 뭐 아직도 좀 통통하고 하지만. 아니 네. 뭐 더 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보기도 좋고. 너무 건강하십니까? 좋습니다. 예, 건강은 전혀 문제 뭐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까? 네네. 잘 유지하셔서 이렇게 하시고. 저도 요새 좀 빠졌다고. 근데 힘들어 죽겠어요. 전 약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거 못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좀 의원님은 네네. 잠깐지 어떻게 좀 괜찮습니까? 네, 제가 이제 뭐 나름 바빠서 동분서주 하다 보니까 네. 잠깐 이제 무리가 왔는데 이제 지금은 거의 회복이 됐습니다. 네, 우리 제가 여기 이사 오는 날부터 삐딱 토커들이 아주 그냥 뭐 불상사가 자꾸 있어가지고 네.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뭐 우리 한 주는 쉬고 한 주는 또 대타부 해가지고 대타분들이 또 활약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저번에 또 농담 삼아 이참에 다 갈아버려. 굉장히 위기의식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광고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상조 의원님이 좀 일이 있어가지고 당분간 못 나오신다고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국민의힘 청주시 의원님, 도의원님, 그러면 의원 아니어도 좋다. 아무나 이렇게 모시려고 제가 수소문 많이 했고 이 섭외하는데 도와주신 분도 있어요. 한 7, 8분 정도 섭외했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어제도 지금 제 다른 청주시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또 뭐 일이 있어가지고 못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죄송합니다. 어제 밤 10시 반쯤인가 그때 네네. 제가 연락드렸죠? 네네. 안 그래도 둘이 할 뻔했어요. 맞습니다. 한 분을 이렇게 비워두고 이상조 의원님 뭐 사진 갖다 놓고 하거나 거의 뭐 쉽게 얘기하면 땜빵. 아니 아주 좋게 모신 거고. 네, 맞습니다. 제가 어디 갖다 뺐으면 이상조 의원님 보고 나와야겠다 다시. 취소하고 그냥 나와라. 그때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왜 국민의힘 쪽에는 안 불렀냐 오해하지 마시고 국민의힘 쪽에서 좀 보내주세요. 저 이종배 위원장님, 그다음에 상당부 지역구 의원님 누구예요? 정우택 의원님, 네. 이런 누구든 좀 대표 선수를 좀 보내주시고 안 오시면 그냥 우리가 그날 할 수 없이 한재 의원님은 계시는 거고 네. 초대 손님을 그날 할 수 없이 이제 근근히 모셔야 되니까 어려워요. 저희도 맨날 밤늦게까지 섭외해야 되고 어렵습니다. 저 테이 좀 삐딱 토크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운해하지 마시고. 네네, 알겠습니다. 살 빠졌다고 진짜 잘했잖아요. 저 자꾸 이슈를 만들어서 출연 계기를 계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18kg 빠져서 얼마냐? 이건 내가 안 여쭤봤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네네. 알겠습니다. 엄청나시네, 진짜.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하겠습니다. 네, 어제 주말 사이에 아주 엄청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송 참사 분향소가 갑자기 기소 철거가 됐는데, 다행히 어제 또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녹화하기 전에 저희 PD가 아침에 일찍 청주시청 별관에 갔어요. 네네. 또 안 하고 있더라고. 다시 뭐 설치한다고 그래서 거기 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뭐 오전에는 업차 측하고 협의하고 오후에 설치를 한대요. 2, 3시쯤부터 이제 설치를 한다고 해서 청주시청 임시청사 옛날 청원군청 자리 별관. 별관 1층 거기 공무원 노조 사무실이 있더군요. 맞습니다. 네네. 들어가는 입구에 복도였다는 거죠? 맞습니다. 좀 좁던데 그죠? 뭐 유가족출도 그렇게 넓은 분향소를 원하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작은 천막이라도 쳐달라 그런 요구했는데도 청주시 관계자나 뭐 충청북도에서는 그거조차도 거절하려고 했던 거였죠. 그럼 이제 복도 로비에다 한켠에다 이렇게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네네. 하긴 뭐 규모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면
하긴 뭐 좀 추모의 공간이 네네. 필요하다고 한 거니까 검토하게. 네. 한다는 유족들도 그 자리에서 뭐 크게 하거나 이런 거보다 모시고 이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우리가 기억하자는 취지로 이쪽에 한켠에 작게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갖고 설치가 된 걸로. 아니 그럼 뭐 진짜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럼요. 그걸 뭐 그렇게 뭐 어디 돌아다니게 만들고 사람들 그 자식들 그렇게 됐는데. 그렇죠. 두 번씩 피눈물을 흘리게 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오송 참사 희생자 49제 추모제도 있었고 49제 그 일이 했었습니다. 추모제 때 저희가 이제 라이브도 중계했는데 저는 이제 그 라이브 때 좀 가슴이 먹먹했던 게 네. 합창단 그분들이 어디 합창단이었죠? 그 세월호 유족들하고 그 시민들이 하는 합창단이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아픔을 유지하면서도 그 노래로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추모제가 있는데 그날 밤 8시 40분에 청주시 도시재생센터에 있는 걸 철거했더라고요. 네. 네. 그 저는 한 9시 반쯤에 누가 카톡 보내달았는데 그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날 오전에 분명히 그 청주시 공무원, 과장급들의 공무원 몇 분이랑 유가족분들이랑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철거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서로 있었던 상태였고, 유가족분들은 그 말을 믿고, 그 공백터널 앞에서 했던 그 추모제에 참석을 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약속이 없었으면 여기 대책이나 이런 데에서 아마 도시재생센터를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 약속, 철거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비워주고 추모제에 참석을 했던 거였죠. 그러면 그 이제 49제 추모 행사랑 49제 행사가 있을 때는 그 현장에는 그 시민 분향소에는 아무도 없었던 건가요? 맞습니다. 거기에는 사실 아무도 없었고 만약에 그거를 알고 있었으면 저는 그 49제 행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전에 했었던 것처럼 도시센터 앞에 그 광장 그런 데서 아마 추모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청주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박승찬님 말씀해 주셨지만 철거하지 않기로 이야기가 다 됐는데 철거 주체는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충북도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청주시 관계자도 물론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충북도가 우리랑 협의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철거했다라고 하면서 우리랑은 무관한 얘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도 굉장히 이제 화가 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면은 청주시가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충북도에다가 통보를 하든 협의를 하든 이렇게 됐으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전파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전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북도는 우리는 8월 31일까지만 유지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8월 31일이 딱 지난 그 시점에서 바로 철거가 된 거라서 청주시와 충북도의 그 양 기관 간에 협의가 전혀 되지 않았다라는 이 또 우리가 행정의 이 난맥상을 그대로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는 또 그 도시재생센터 안에 있는 조합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 조합에서 빨리 철거하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핑퐁 게임처럼 늘 왜 우리 공공기관이 하던 그러한 일을 자행하고 있는 거죠. 그 슬픔에 빠진 유가족 앞에서. 핑계를 이제 대야 되니까. 네. 이제 충북도에서 이제 그날 늦게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그 다음날 뭐 행사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그 다음날인가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학생들 행사, 태권도 대회인가 뭐 이런 거 예정돼 있었다. 그리고 그 동안도 어떤 이제 자꾸 이제 여러 차례 연장도 시켜줬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철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 추모제 때 뭐 행정국장도 갔고 네. 부지사도 갔었다면서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우선 근데 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하고 한 2시간 후에 철거하는 거는 인지상정으로는 참 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디서 꼬였는지를 확인이 참 어려운 게 이 행정 단위에서는 모르고 있다고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상 정말 그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간교한 이런 마음을 품지 않은 이상 앞으로는 추모제를 참석하고 뒤로는 철거를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행정에서는 김영환 도지사 있다고 말씀드리겠지만 그 추모제 같은데 다 참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실무 단위에서는 이것이 전혀 그 전파가 되지 않은 거잖아요. 추모제 참석을 했으면은 상식적으로 시민 분향소를 철거할 수 없는 거는 상식적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누군가가 조율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전혀 조율이 되지 않았다. 뭐 지금 얘기하시죠. 어제 황영호 의장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정무 라인을 이제 약간 나무라는 듯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도지사는 오전에 자성한다고 하고 네네. 도민을 두려워하겠다는 네네. 얘기를 당일날 직원조에서 했는데 밤에 철거를 했으니 뭐 도민은 두려워하고 유족은 안 두려워하나? 뭐 이런 이제 얘기를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랬더니 이제 황영호 의장은 그게 정무 라인에서 뭔가 보고가 되지 않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뉘앙스로 이제 얘기도 하던데 그런 과정이 정말 매끄럽지 않고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너무 이상한 게, 그, 전부터 저희가 계속 테이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무라인에 문제가 있다. 그래갖고 1주년쯤 해가지고 다 이제 정무라인을 쇄신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무라인이 하는 행태를 보면, 과거나 혹은 과거보다 더 못한 이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참 행정 입장에서 100번 양보해서 이해를 한다고 치면, 행정국장이라든지 부지사라든지 도지사는 어쨌든 이 오송 참사가 중요하긴 하지만 도를 이끌어가는 주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에 파묻혀가지고 잠깐 이 시기 같은 것들을 놓쳤을 수도 있어요. 100번 이해를 해보자면. 그럼 이 시기를 놓쳤을 때에 누가 이거를 조율을 하고 봤었어야 되냐면 정무라인 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챙겼어야 됐거든요. 그럼 뭐 황영구 전무특보밖에 더 있어요? 네, 그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8월 31일 날 철거 예정이다. 그런데 지금 시와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지 내가 확인을 좀 해보겠다라고 한 다음에 보고가 들어갔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설치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철거 전날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전 참 그것도 되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철거가 당장 내일인데 오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럼 내일 바로 그냥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철거는 전전날이나 전전전날 한 이틀 3일 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시간이 딱 지나면 어떻게 하기로 협의가 딱 돼야지 그게 매끄럽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 과정에서 청주시장 정무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충북도 정무 라인이라든지 그 협의를 해가지고 밑에 행정기관 측에 전파를 하면 행정기관에 의견이 없어요. 행정기관은 시키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매끄럽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 정무 라인이 전혀 발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국장이 뭐 거기 책임지고 뭐 했을 것 같은데 신영근 행정국장이 아마 보고를 안 하고 그 보고해서 도지사가 알게 되면은 뭐 또 도지사가 책임져야 되는 그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으니까 자기가 총대 메고 하고 승진하겠지 뭐. 곧 승진한다는데. 그래도 최소한 도지사나 제 생각입니다. 그냥 썰. 도지사나 시장이 그러한 자기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전파를 하면 그 실무자들은 그 범위 안에서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도지사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이 일이 그냥 빨리 잊혀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실무자들도 무슨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이니까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어쨌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인데 감정이 들어가야 되고 유가족 위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배제되는 그냥 행정 일을 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보면은 참 슬픈 일인 거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49제 하는 날에 네.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는 좀 인지상정으로 보면 좀 잔인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다들 이제 화가 많이 났고 그게 이제 금요일이었고 네. 이제 월요일이 돌아왔죠. 이게 어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짐 행동을 하겠다 그래서 뭔 다짐 행동을 하나 그래서 사실 걱정이 많이 됐어요. 저희도 이제 취재를 했더니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아다녔다는 표현이 KBS인가 보니까 그 의원님이 화면에 이상하게 쭉 떠가지고 다니듯이 네. 보이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우선 첫 번째는 그랬으면 안 됐는데 네. 어쨌든 어제 그 유가족분들이 그 앞에서 이제 시장 면담을 요구했고
시청 문을 다 닫았어요. 네. 거의 뭐 뒷문도 그렇고 다 닫은 상태인데 유가족분들 거기 대책위분들이 12시에 무조건 우리는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최소한 그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 못 나온다고 하면 뭐 부시장, 거기 실장, 뭐 국장 이렇게 책임 있는 사람이 내려와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범석 시장 전임 시장 제일 깔 때 네. 제일 깠던 게 뭐예요? 소통 불통이다, 소통 네, 안 한다, 네, 이걸로 네. 깐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행위를 해갖고 그런 행동을 해갖고 근데 이거를 이범석 시장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문을 다 봉쇄된 상태에서 이제 12시에 무조건 저기 밀고 들어갑니다라고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우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공무원들 앞세워서 뭐 여성 공무원들이 앞에서 뭐 아무튼 이렇게 쳤더라고요. 근데 뭐 워낙에 많은 인파가 있기 때문에 그냥 뚫리죠. 근데 2층을 맡고 있더라고요. 계단 올라가는데 네, 계단 올라가는 그 2층 계단. 거기서는 몸싸움하면 서로 위험한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러니까 공무원분들도 다칠 수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뒤에 공무원분들도 어느 누군가가 업무 지시를 할 거 아니에요. 뭐 막어라, 경찰들이 왔으니까 빠져라. 그런 통제를 하고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상황은 닥칠까봐. 그래서 제가 뭐 저희 소속 뭐 청주시의원 박승찬입니다라고 밝히고 안 열어주길래 그 계단 그 난간을 타서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뭐 시장실 쪽 난간을 이렇게 넘어간 분이 의원님이에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갔더니 시장실은 거기서도 또 봉쇄가 되어 있는데 딱 보니까 부시장실은 열려 있고 그 안에 부시장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시장한테 어찌 상황이 지금 이렇게 급박한데 어쨌든 누군가는 시에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서 유가족 면담하는 게 뭐가 어렵냐. 그래서 뭐 부시장도 그 상황에서는 이제 뭐 만나야 돼, 뭐 자기네들끼리 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막 얘기를 그래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최소한 거기서 공무원분들에게 업무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거기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 맡고 있는 공무원들도 내가 이걸 왜 맡고 있고 어디까지 막아야 되고 뭐 누구를 통과시켜줘야 되고 이러한 의사결정을 전혀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와갖고 뭐 과장급 되시는 분이 뭐 이제 상황을 조금씩 이제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유가족과 만나게 된. 그래서 거기서 좀 대치하고 있고 대표분들은 부시장하고 이제 만나서 네네네. 협의를 하고 그 과정을 의원님하고 의원님하고 같이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제 저도 이제 연락을 받고 갔었었는데 이미 이제 교착 상태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수창 의원님이 거기 껴가지고 이제 굉장히 힘겹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올라가는 데에 경찰이 아니고 여성 공무원들이 스크럼을 짜가지고 이렇게 쫙 막고 있는 거예요. 여성 공무원들이요? 네. 여성 공무원들이 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터치하기가 좀 힘들죠, 사실상. 그래도 다치면 어떡하라고. 그래서 여성 공무원들한테 지금 이렇게 교착 상태에 지금 계속 힘이 붙고 있으니까 이러다가 누가 잘못 밀면 힘 빠진 상태에서 쭉 다로 밀리면 다친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그러면서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하는데 이제 아예 안 들리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박승찬 의원님이 이 난간 있잖아요. 이 팔을 짚고 올라가는 이 난간. 여기를 밟고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거기에 넘어갔는데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막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박승찬 의원님이 좀 육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막죠, 사실. 살 잘 빼셨네. 날렵성까지. 네. 28kg 빼서 올라갔지. 18kg 더 쪘으면 누구 다쳤어. 본인이 떨어졌거나. 네. 그렇지. 떨어졌으면 못 잡을 못 잡죠. 그래서 이제 어제를 위해서 살을 빼셨구나. 우리는 대화를 하려고 넘어간 거고. 그래서 저도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제 다리를 막 잡더라고요. 다친 다리를 누가 잡았어? 반대편 다리였는데 그래서 다리 잡으면은 저기 다친다. 그리고 저는 청주시 의원이고 이야기를 하러 왔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길을 좀 내어주세요라고 하니까 더 이렇게 못 하더라고요. 내려간 다음에 거기를 다 통제하는 거는 이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거기 이제 전체 총괄하는 과장님이 계셨거든요. 경찰 과장님이. 이제 그분이랑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야기를 해야지 이제 이야기가 들어가니 경찰들한테 경찰들도 조금 느슨하게 해주고 여성 공무원들도 좀 빠지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몇 시간 걸린 겁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1층에서 2층 올라가는데
어쨌든 1시간 정도가 정도를 걸렸어요. 대치한 후에 네. 의원님들이 이제 만나서 대화하자고 네네. 해서 그때 막 대화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좀 풀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뭔가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일단 대화를 하기로 했고, 대화를 하는 그 주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신 이제 과장님이 계셨고, 그 과장님이랑 계속 얘기를 하면서 지금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니 1층으로 부르고 대표자 3명이랑 대표자랑 이제 그 유적 측. 유족 측이랑 해갖고 총 5명이 가서 아니, 근데 이야기를 거기- 하자. 아니 시의원이 40 몇 명 아니? 42명? 42명. 저희 42명이죠. 의장님도 계시고 네네. 부의장님도 계시고 네네. 많은데 다 모여 어디 계셨답니까? 글쎄요.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뭐 요청을 하고 막 이런 거보다는 그때가 사실 점심시간이었고, 그 다음에 그 현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요청해야겠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막 어디 전화를 걸고 이런 정신이 아예 없거든요. 하긴 저도 그때 막 전화를 했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이 통화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뭐 딱 거기에 이렇게 어떻겠어요. 메모리 되면은 네. 이 전화가 이게 아니고 네. 이 상황을 어떻게 하는, 여기에 사람들이 정신이 쫙 몰리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누가 거기 뭐 유족측이나 뭐 거기 대책회의에서 참석을 요청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랬을 예, 것 같아요. 의회 바로 앞인데 지나가다가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냥 지켜본 거고, 예, 그냥 뭐 예,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어쨌든 청주시가 그래도 뭐 놀랬는지 어쨌는지 뭐 그 저기 그 별건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네요. 그래도 네네. 그런데 한번 이범석 시장. 그렇죠. 한범석 전 시장은 뭐해요 요새? 여기가 나왔으니까. 아니 갑자기요? 아니 지금 말이 잘못 나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 전 시장이면 전 시장이어도 시장 했잖아요. 이게 요새 앞으로 이렇게 시민들 이러고 있는데 제가 뭐 소식을 못 듣겠네. 짧게만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본인 재임 시절에 하셨던 시청사를 이제 완전 원천 무효시켰잖아요. 그 과정이 굉장히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오송 참사에 대해서 뭐 오송 참사에 대해서는 했어 아니 뭐 입장을 밝혔어 뭐 잘 그런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그 잘 얘기하는 모르겠습니다. 시청사는 지금 사람이 그런 14 얘기를 명이- 하시는 줄 알고. 사람 14명이나 죽었는데 지금 네. 형 무슨 그 과학 얘기만 하셔서 뭐 하시나 싶어가지고. 네네. 이제 현 시장 얘기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범석 시장은 그러면 그날 그 시간에 어디 있었어요? 제가 내려오면서 듣기로는 네. 그 주변 뭐 분들이 하는 얘기는 2층에 계신다. 그 시각에? 네네. 그렇게 오. 말씀을 하시는데 뭐 제가 팩트 체크는 안 했고, 그리고 그럼- 2층에 올라갔는데도 음. 시장실은 그냥 계속 여전히 막고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시장실로 가는 방향은 그런 걸로 비춰 봐서는 뭐 비어 있는데 막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 몇 시간 만에 어쨌든 저기 그 분향소를 시청 별관에 하기로 한 거는 네네. 그래도 시장이 근거리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보고가 잘 돼서 그 몇 시간 만에 합의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시장 허락 없이 그게 저도 합의가 그렇게 되기는 생각하는데요. 어렵지 않을까요? 부시장님이 결정했으리라고는 저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신병대 부시장 대기 발령 안 됐어요 아직까지? 그 대기 발령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지금 이제 대기 발령 되신 분은 이제 충북도 부지사 그리고 이제 새로 오셨죠. 어쨌든 예. 전 부지사 그리고 이제 소방 예. 청장님, 경찰 그리고 흥덕경찰서장님 예, 이렇게 해가지고 세 분이 그렇게 되신 걸로 알고 있고, 부시장님은 처음에 이제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데 아직 되지 않은 걸로. 되지 않고 중앙에서도 어쨌든 국무총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감사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러한 뭐 요청에 대한 뭐 정식적인 공문 이런 게 청주시로부터 온 게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주시에서도 그냥 보도로만 자기들도 그렇게 알고 있지 뭐 정식적인 요청이나 이런 게 없어서 뭐 어떠한 행위를 좀 하지 않겠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아니, 받았습니다. 어제 그 KBS 어제 청주시가 또 KBS에 2번이나 나오다 중앙방송에 그 어제 중앙방송에 나왔어요. 그거 날아다니는 거. 그래서 전화가 많이 온 거였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도된 거는 뭐 징계된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른다며. 네, 징계를 된 사람도 맞습니다. 누군지 모르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 이게 도대체 수사는 언제까지 하는 거며. 이게 그래서 이게 도대체 오송 참사가 네.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좀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게 이제 참사 발생할 때도 뭐 청주시에도 신고하고 충북도에도 신고했다는데
서로 연락도 안 하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는 경우가 있냐라는 게 시민들의 분노인데 3사 이후에도 그 분양소니 이런 거 가지고도 이제 충북도 하는 건지 청주시가 하는 건지 우리 같으면 서로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잘 네네. 운영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우리 거 아니라는 둥 뭐 이거 도대체 충북도랑 청주시는 그 이후로도 엇박자가 엄청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도대체 왜 이랬는지 궁금해요. 좀 사정을 아세요? 이게 그 충북도하고 청주시가 이것에 대한 인식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향소를 자기네 관할로 혹은 자기네 주체로 해가지고 설치를 하거나 운영을 하면은 그게 그 사람들한테 책임이 전가되는 것처럼 마치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 만약 자기가 뭐 분양소 같은 거를 이제 맡아서 한다. 네. 이거 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충북도에서 하면 충북도 책임이 있지. 청주시에서 하면 청주시 책임이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돌아봤을 때 보면은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 기억에 잊혀져가지고 이제 없던 일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상들을 계속 주고 있어요. 행동들도 그렇고. 근데 그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이런 것들을 나서가지고 내 책임이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 시민 분향소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적극성을 보이면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데에서 더 마음이 약간 더 풀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를 정말 위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갖고 있는데 행정기관이 그런 모습이 아니고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런 난맥이 계속 펼쳐지는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서로 이렇게 핑퐁 게임을 하듯이 내 탓 아니야, 내 탓 아니야라고 하면서 서로 미루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애꿎은 그 유가족들만 피해를 보고 이것을 보는 시민들이 나중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런 피해자도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인식이 깔려 있음으로써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건 처음 사고 났을 때 그 시점부터 뭐 청주시로 10차례가 연락이 왔는데 그거를 충청북도에 전달할 의무가 있는 청주시에서도 그런 것을 안 한 것도 있고 소통의 문제였죠. 그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같은 사건인데 부상자 명수가 충청북도에서 발표한 명수랑 청주시에서 발표한 명수랑 달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면 되게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인데, 그래서 그런 것도 서로 공유가 안 해놓은 상태.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가정인데, 만약에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 도지사와 국민의힘 시장이잖아요. 반대로 민주당, 국민의힘 혹은 국민의힘, 민주당 이렇게 시장도지사가 서로 엇갈렸으면 오히려 더 도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어떠한 모습이 더 잘 보이는 모습일지 오히려 더 경쟁을 통해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지금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지금은 어쨌든 뭐 국민의힘 시장은 그냥 국민의힘 도지사만 바라보고 있는 느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하여튼 충북도랑 청주시가 참사 이후에도 좀 뭐 작은 것 가지고 네. 이렇게 좀 갈등 아닌 갈등을 해서 유가족은 뭐 두세 번씩 울게 되고 어제 촬영한 거 가지고 보니까 그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유가족이 막 발로 차고 왜 문 안 열어주는 거예요? 대체 그래가지고 발로 차서 부서지면 뭐 공무집행 방해라고 또 걸을 거 아니에요. 사람 죄인만 만들려고 하고.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정말 뭐 흉기를 들고 뭐 야구방망이를 들고 시청자를 찾아가서 시장을 면담하겠다고 요구한 게 아니었잖아요. 정말 그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냥 잠깐 내려와서 이야기 듣는 것으로도 저는 어느 정도 위로가 될 거고 그렇게 흥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위에서 보니까 급박 같은 그 순간에도 이분들은 절차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 되게 동의하는 게 뭐냐면 절차.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그 방 안에서 저 같으면은 나올 것 같거든요. 나와서 자기가 그냥 유가족 대표가 누가 됐던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사람들 보는 데서. 그런데 그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상의를 한 다음에 한 사람을 보내갖고 이야기를 전달하고 이거 받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런 그 전달하시는 분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시간이 또 한 두세 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한 30분 정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은 뭐 3명 정도만
그 들어오시라. 대화하는데 들어올 수 있다 아. 그랬더니 우린 3명 들어올 수 없고 5명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거기서 그냥 그럼 5명 들어오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연락하시는 분이 들어가가지고 5명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기서 또 협의를 하고 그다음 다시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그 계단에 점거하고 계신 분은 내려가 달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 내려갈 수 없다라고 하면 또 다시 가가지고 내려갈 수 없다는데요. 이 과정을 계속 거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거든요. 아, 그런 일이 또. 아, 그래서 이게 몇 시간씩 걸려. 아,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겁니다. 아니,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들어오시라고 한 다음에 이야기를 했으면은 이런 소유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되게 복잡하고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안 좋은 이미지를 주는 이 과정들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행정에서는 전혀 그런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에서 못하면 시장도 어쨌든 정무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통 한 명 더 보좌관 하나 더 들어갔던데. 예, 소통을 담당하는 응. 뭐 보좌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쨌든 시장의 의중도 제일 잘 알 테고, 그분들이 와서 그런 상황에 대치했을 때 그 대표하시는 분들 뭐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만나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만나서 이야기 들어주는 게 아니 이야기 그냥 들어주고 그거에 대한 결정을 자기가 못하면 뭐 다시 뭐 상의하는 있더라도 만나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유가족들도 지금 만나달라는 게 요구였고, 그리고 그분들의 요구가 뭐 대단한 뭐 분향소 막 큰 평수에 뭐 넓은 공간에서 분향소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천막 하나 2평도 안 되는 그런 공간에 마련해 달라 이 요구가 끝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여러 단계의 절차를 밟아야 되나? 라고 싶은 거예요. 정말. 네, 그 최근에 정책보좌관 권오신 정책보좌관이 이번 달부터 임명이 됐잖아요. 그날 현장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무 라인 잘해야 돼요. 충북도의 그 일기 라인 다 갔잖아요. 다 날라갔죠. 근데 그 정무 라인이 새로 보강이 됐는데 더 잘하기를 바라고. 네. 그리고 요새 제가 그 쉽게 해서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많죠. 네. 요새 그 참사 이후에 도지사 배우자, 청주시장 배우자들이 네. 또 남편 때문에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청주시장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들리는 얘기 보니까 참사 이후에 그 돌아가신 분들 운구 행렬도 이렇게 조용히 뒤에서 이렇게 배웅도 하고 또 수해 현장에 가서 설거지도 하고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누구요? 그러면 시장 부인이래. 그래서 나름 그래도 조용히 이렇게 했다는데 본인들이 좀 더 잘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거를 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여론이 좀 좋아질만 하면은 이렇게 뭐 그 분향소는 갑자기 기습 철거하고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어서 갑자기 저는 늘 생각인데요. 정치하는 분의 그 배우자 그분이 이제 남편이든 또 아내든 배우자만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은 배우자가 저는 없습니다. 저는 잘하셔야 돼. 네네 배우자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 코로나도 버텼고. 더 잘하셔야 됩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다른 주제입니다. 이제 분향소가 새로 이제 설치가 돼서 오늘 오후부터 이렇게 또 분향소에 이제 주문을 하시게 되고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참. 기한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청주시도 동의한 걸로 알고 있고요. 양측이 우선은 기한은 정하지 않았다. 근데 뭐 시청에 있는 분향소는 언젠가는 종료가 될 테고 결국은 이제 오송 참사를 계기로 해서 뭐 어떻게 이제 결론은 나겠죠. 처벌 뭐 이런 게 다 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될 텐데 중요한 건 이제 기억을 어떻게 해서 맞습니다.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오송 49제 때 보니까 그 세월호 유족들도 오고 또 이태원 유족들도 왔는데 그냥 그분들이 다 그때 그 시간에 머물러 계시더군요. 맞습니다. 네. 뭐 해결된 것도 없고 예. 그분들 응어리가 뭐 하나도 가시는 게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럼 오송에 지금 이분들도 마찬가지지 않겠냐. 결국 사회적으로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해서 응어리를 풀고 또 사회적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기억의 과정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즉 참사 희생자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이태원 참사 유족들도 그렇고 달라진 게 정말 하나도 없고 그리고 행정이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너무나 똑같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억에 다 머물러 있는 건데요. 사실 이런 것들을 풀어가는 것들은 행정 단위에서 하는 것은 저는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이제 정치의 역할이 더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뭐 시정 질문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희생당한 분들에 대한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그분들이 마음이 풀리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일상으로의 회복이 될 때까지 행정적 혹은 뭐 여러 가지 그 심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가 이제 첫 번째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는 게 내가 그럴지 몰랐고 내 가족이 그럴지 몰랐고 내 주변 사람이 그렇게 당할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누구나 이런 상황들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다시 한번 발생을 했을 때 행정이 똑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는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49제 그 추모제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거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분들이 우리 오송 참사 유가족분들을 위로하는 거, 또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이 우리 또 오송 참사 그러니까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또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로한다는 거. 정작 그 자리에 책임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그 자리에 와갖고 아픔을 함께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하는 게 우리가 시장, 도지사를 선출하는 정치인을 뽑는 거잖아요. 행정가를 뽑지 않고. 거기 그 자리에 그냥 행정가가 필요했으면 선출로 안 하죠. 그냥 뭐 누군가가 임명하는 그런 자리가 됐겠죠. 근데 거기서 정치인으로 뽑는다는 것은 어쨌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어쨌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근데 정치의 영역은 어쨌든 지금 규정해 놓은 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선출된 정치인들이 나서서 무언가 이렇게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저는 뭐 재발 방지도 좋고 희생자 예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진상규명 반드시 해야죠. 그러니까 청주시는 청주시에서 해야 할 진상규명 해야 되고요. 도에서는 도에서 해야 할 진상규명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저희가 질문하려고 하는 건데 오송의 기억을 하는 것 앞으로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여기에서 이제 진상규명부터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진상규명에 따른 뭐 백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후대에 이것을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서도 만들고 기억을 할 뭐 자료들도 많이 있어야 되고. 네. 그렇죠. 그 유족들은 요새 어떻게들 지내요? 저도 가슴이 이렇게 아파서 뭐 유족분들이랑 직접 대화나 뭐 이렇게는 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그 대책이나 이런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그냥 이야기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방송을 통해서 보지만 늘 한결같아요. 진상규명 해주고 재발방지 약속해달라. 뭐 그건데 지금 그거조차도 우리 청주시 충청북도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 참, 궁금한 게 있는데, 여담인데. 근데 왜 청주시청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아, 이게 저도 확인을 해보니, 이제 충북도에는 할 만큼 사실 한 거예요. 근데 더 이상의 그 목소리가 미치지 않은 거예요. 아, 충북도로 가서는? 네, 그래서 지금까지의, 분향소 설치까지 있었을 때 그 8월에 이 과정들은 청주시는 사실 쏙 빠져 있었고, 충북도와의 모든 사항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충북도에서도 사실 청주시에 협의를 안 해가지고 시민 분향소 설치하는 것에서도 되게 그 논란이 좀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충북도랑 이야기를 이제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고 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유족들 마음에 너무 큰 가슴에 상처가 남았고 그래서 이제는 그 주체 중에 하나인 청주시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청주시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그 청주시에 이야기를 해서 이번 상황이 그나마 좀 일단락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그나마 좀 위로가 좀 되긴 하는데
충북도의 향후 태도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과연 어떤 책임을 느끼고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범석 청주시장이 그 도지사와는 좀 다르게 결정을 했으면 해요. 이제 어쨌든 청주시로 왔고 이제 시장의 이제 역할이 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그 결정은 대신 도지사와 다르게 유가족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충북도에는 그동안 할 만큼 했는데 이런 기소철거 결과가 났으니 네. 청주시로 갔는데 어쨌든 이범도 청주시장이 결심했다고 보고 이범도 청주시장이 그런 요구를 받아서 뭐 청주시청에 분향소를 설치하는 결단은 내린 거다라고 맞습니다. 평가는 할 만한 거네요. 사실 약간 떠밀린 건 있습니다. 왜냐면은 전에 이야기했을 때도 유가족들이랑 만났을 때 유가족이 박차고 나왔을 때 네. 청주시장에게 분향소 요구를 했었었는데 우리 청주시 소관이 아니고 충북도의 소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미는 모양새를 보였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밀려 와가지고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결정을 한 거는 그나마 조금 상황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뭐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밀렸든 이게 자의적이든 어쨌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여러 가지 이제 평가받을 일이 많았는데 김영한 지사의 그늘에 가려서 김영한 지사가 뭐 사건 사고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평가할 일이 없었잖아. 하도 맞습니다. 큰 김영한 지사가 그 이슈가 많아서 이번에 뭐 제대로 된 평가를 이런 것들 받을 기회가 됐으니까 네네. 자기 정치력을 이번에 발휘할 수 있는 충분히 그렇습니다. 뭐 그런 그걸 기회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네네. 자기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럼요. 정치인 이범석 80년 만에 청주 시민을 대표로서 이번에 이런 이제 조문 정국, 참사 정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본인 이범석 표로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빨리 환골 탈퇴하셔야 되는 게 제가 이제 과거에 찾아봤었는데 2021년 9월에 이제 퇴직을 하시고 10월 이쯤에 이제 9월 10월 요쯤에 입당을 하셨었어요. 2021년. 그리고 대선에서 역할을 하시고 청주시장 후보가 되신 건데 공무원을 그만두신 지 지금 이제 공무원을 그만두시고 시장 중간에 공백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되신 거잖아요. 과거에 공무원으로 했었던 모든 것들은 많이 버려야 됩니다. 너무 달라요. 정치인이랑 공무원은. 김영한 지사가 욕을 계속 먹으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래도 그나마 긍정평가를 받는 거는 뭐냐면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관리형, 이 공무직 관리직 관리형의 이 스타일을 원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거는 밑에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수백 명이 있습니다. 근데 기획하고 치고 나가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것들은 이제 정치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정치인의 역할을 빨리 인식을 하시고 움직이시는 게 그리고 이번 이 계기로 인해서 본인의 어쨌든 이 그 정치적 행보로 저는 볼 수 있거든요. 그동안에 이범석 시장님이 정치 행보를 보인 게 뭐냐고 얘기하기를 해보면은 기억나는 게 없어요. 예. 뭐 물론 김영한 지사에 가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정치인의 행보를 더 강하게 보이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 이제 뭐 기댈 사람도 없고 혼자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정우택 부의장도 없고 김영한 지사도 없고 그냥 내가 자기 길을 정치인 이범석으로 헤쳐나가야 할 그러한 이제 때가 됐네요. 맞습니다. 네. 그 이범석 시장에게 뭐 나쁜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오송 참사 희생자 기습 철거도 하고 다시 생기기도 했는데 이번 그 일련의 요 사태를 좀 보면서 느끼신 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범석 시장도 소통을 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작년 그 공보물을 보면 제일 강조했던 말이 소통. 전임 시장이 불통이었으니까 소통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선이 되셨으니까 유가족분들하고 정말 소통하는 그러한 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뭐 한재학 의원과 제가 이제 내일 모레
뭐 시정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송 참사가 일어나고 첫 번째 공식 석상에서 시장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근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길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시장은 이미 정말 두세 차례 시민들에게 혹은 유가족분들에게 메시지를 던졌어야 되는데, 시정 질문이 지금 뭐 거의 50일 가까이 되는 이 시점에 이제 오송 참사에 대해서 언급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아직도 시장이 소통하지 않고 있다. 정치인이 아니라 그냥 행정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빨리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제 정치인 이범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과, 그리고 사과에 따른 여러 재반 조치들, 그 다음에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 그 다음에 기록. 이 과정에 있어서 저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진행된 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이라도 유가족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서 이 과정들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대로 이행을 한다면 이 지금과 같은 안 좋은 이미지에서는 벗어나가지고 조금 더 시민들에게 그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시장 지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약은 입에 쓰다고 하는데 왜 기승전 이범석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애정어린 충고를 하니까 잘 새겨 들으실 거라고 보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